저는 박철수입니다. 62살, 성수대교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퇴직 후 생계를 위해 시작한 일이지만 이제는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경비실을 지키죠. 경비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파트 풍경은 언제나 비슷했습니다. 아침이면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분주하게 지나가고 저녁이면 퇴근길에 지친 얼굴로 돌아오시죠. 저는 그 모든 모습을 지켜보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이 아파트는 중산층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저를 존중해 주시고 가끔 따뜻한 말씀도 건네주세요. 특히 정은아 씨 같은 분은 아이가 늦게 올 때마다 제게 부탁하시곤 하죠. 워킹맘이라 퇴근이 늦어지는 날이면 아이가 혼자 올 때까지 지켜봐 달라고 하시더군요. 경비실 벽에는 입주민 명단이 붙어 있습니다. 300여 세대의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죠. 저는 그 모든 분들의 얼굴과 이름을 외우고 있습니다. 누가 언제 출입하시는지, 어떤 택배를 자주 받으시는지까지 말이에요. 저에게는 자랑스러운 딸이 하나 있어요. 박지은, 35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차장급이라고 하니 정말 대단하죠. 어려서부터 정의감이 강했던 아이였는데 그게 직업이 되었어요. 대학교 때부터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약자를 위해 일하겠다고 했던 그 마음 그대로 살고 있는 거죠. 지은이는 가끔 제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딸이 얼마나 바쁘게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아버지 걱정은 잊지 않더군요. 그런데 요즘 좀 달라진 게 있어요. 한 달 전부터 새로 이사온 외국인 입주민 때문입니다. 마이클 힐튼이라는 미국인인데 외국계 대기업 부사장이라고 하더군요. 키가 크고 양복을 잘 차려입은 40대 중반의 남성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른 입주민들은 저에게 공손하게 인사하시는데 마이클은 처음부터 시선 한번 제대로 주지 않았거든요. 마치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어를 정말 능숙하게 하시더군요. 발음도 거의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말투는 정말 무례했어요. 마치 저를 부하 직원 대하듯이 명령조로 말하시더군요. 저는 그냥 참았습니다. 외국분이니까 문화 차이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경비실 데스크 위에는 각종 공지사항과 택배 배송 현황판이 놓여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그 현황판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입주민들이 보기 편하도록 배치해 둡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그런 노력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 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마이켈의 태도는 더욱 거만해졌습니다. 택배를 받으러 올 때면 급한 듯 손가락으로 데스크를 두드리며 기다리곤 했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늦으면 혀를 찼습니다. 다른 입주민들도 마이클의 행동을 불편하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로비에서 마주칠 때면 어색한 침묵이 흘렀거든요. 하지만 누구도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큰 회사 부사장이라는 게 알려져서 그런지 모두들 조심스러워 하더군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저녁 무렵에는 제법 많이 내렸어요. 경비실 창문에 빗방울이 또닥또닥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우산을 챙기지 못한 입주민들을 위해 비치용 우산을 준비해 두었어요. 8시쯤 되었을 때 마이클이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왔어요. 평소와 다르게 정장 차림이 아니라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진 걸 보니 술을 마신 것 같았어요. 손에는 외제차 키를 들고 있었죠. 로비 바닥은 비 때문에 미끄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걸레질을 하고 있었는데 마이클이 저를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보다 더 거칠어진 목소리였거든요. 그런데 마이클이 하는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차 키를 제 앞 책상에 던지면서 발렛을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금속 키가 데스크에 부딪히는 소리가 경비실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당황해서 마이클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술에 취한 듯 충혈된 눈과 비뚤어진 입꼬리가 보였어요. 그 순간 마이클의 얼굴이 확 변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서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저는 딸 지은이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평소처럼 안부를 묻는 전화였습니다. 지은이의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했지만 오늘은 왠지 피곤해 보였어요. 아마 힘든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괜찮다고 대답하려다가 말을 멈췄습니다. 왠지 오늘은 말하고 싶어졌거든요. 그동안 혼자 참아왔던 일들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이클과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발렛 요구부터 시작해서 반말, 그리고 한국을 비하하는 발언까지 말이에요. 말하다 보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지은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평소 차분했던 지은이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지은이의 목소리에는 뭔가 결심이 서린 것 같았어요.
마치 중요한 결정을 내린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딸의 진지한 어조를 들으니 왠지 마음이 든든해지기도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지은이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과연 이런 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설 수 있을까요? 하지만 딸의 단호한 목소리를 들으니 왠지 마음이 든든해지기도 했습니다. 경비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릴 뿐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변화가 올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 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번에는 마이클이 택배를 받으러 경비실에 왔는데 택배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니까 화를 내더군요. 마이클의 얼굴은 붉어져 있었고 주먹을 꽉 쥔 채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로비에는 다른 입주민들도 있었어요. 모두들 마이클의 큰 소리에 놀라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고 어떤 분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때 지은이의 말이 떠올랐어요. 꼭 녹음해달라고 했던 그 말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손이 떨렸지만 딸을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지은이는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으로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기 시작한 거예요. 지은이의 사무실은 정부청사 한층에 있었는데 책상 위에는 각종 인권 관련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CCTV 영상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관리소장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요청이라는 말에 즉시 협조하겠다고 답했어요. 며칠 후 지은이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CCTV 영상을 통해 마이클의 무례한 행동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제가 혼자 당한 게 아니라는 것도 확인되었다고 했습니다. 정은아 씨를 비롯해서 여러 입주민들이 마이클의 무례한 행동을 목격했다고 증언해 주셨답니다. 특히 정은아 씨는 상세한 진술서를 작성해 주셨어요. 평소 제가 얼마나 친절했는지 그리고 마이클의 행동이 얼마나 부적절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주셨습니다. 이제 지은이는 마이클에게 직접 조사 통지를 하기로 했어요.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문서를 작성하는 지은이의 손길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수년간 이런 일을 해온 전문가의 모습이었어요. 며칠 후 지은이가 마이클의 회사로 직접 찾아갔다고 했어요. 강남 한복판에 있는 고층 빌딩이었는데 로비부터 화려하고 웅장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지은이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의 사무실은 20층 높이에 있었어요. 큰 창문을 통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멋진 전망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와 외국 잡지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회사 포상장들이 걸려 있었어요. 마이클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해요.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아서 마치 귀찮은 일로 시간을 빼앗긴다는 표정이었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단호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신분증을 제시하고 공식적인 조사임을 분명히 했어요. 그리고 모든 증거 자료들을 차례로 보여줬습니다. 지은이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마이클의 행동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정은아 씨가 평소 자주 이용하는 맘카페에 먼저 올린 글이 시작이었습니다. 글 제목은 간단했어요. 우리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가 당한 일. 하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은아 씨는 평소 제가 얼마나 친절했는지부터 시작해서 마이클의 무례한 행동들을 하나하나 상세히 적었어요. 댓글이 순식간에 100개를 넘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분노, 허탈감, 그리고 공감의 표현들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며 긴 댓글을 남겼어요. 그 글이 다른 커뮤니티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네이버 카페, 다음 아고라, 각종 직장인 커뮤니티까지 말이에요. 제목들도 점점 자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외국인 갑질에 당한 경비원 아저씨, 한국 무시한 외국인의 최후 같은 식으로요. 온라인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조회수가 하루 만에 10만을 넘었고 공유 횟수도 수천 번을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이클의 행동을 인종차별과 갑질의 전형으로 규정했어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방송사 기자가 지은이에게 연락을 했고 신중하게 고민한 후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방송국 스튜디오는 밝은 조명 아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지은이는 카메라 앞에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뒤로 넘긴 모습이 전문가다웠어요.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정확하고 논리적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여론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마다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실시간 검색어에도 관련 키워드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마이클이 다니는 회사에도 변화가 일기 시작했어요. 회사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항해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고객센터 전화도 폭주했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어요. 회사 내부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의 동료들은 그동안 그의 거만한 태도를 불편하게 여겨왔던 터라 이번 일이 터지자 쉬쉬하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만 간단히 하고 지나갔습니다. 마이클이 다니는 회사에 민원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항해 메일이 왔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에 지사를 둔 다른 외국 기업들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회사의 이메일 서버는 항해 메일 때문에 과부하 상태가 되었습니다. 고객센터 직원들은 하루 종일 항해 전화를 받느라 지쳤어요. 평소에는 제품 문의나 AS 신청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마이클 관련 항의가 전체의 8화를 차지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마이클의 회사를 태그하며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왔어요.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까지 모든 플랫폼에서 이 사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해시태그도 만들어져서 확산되고 있었어요. 회사 경영진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임원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책회의를 진행했어요. 홍보팀에서는 사태 수습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했지만 이미 확산된 여론을 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결국 회사에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큰 글씨로 사과문이 게시되었어요. 내용은 정중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문만으로는 여론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했어요. 댓글들을 보면 분노가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반응이 나타났어요. 회사 주가가 연일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미지 손상을 우려해 매도 물량을 늘렸어요. 경영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며칠 후 회사에서 결정적인 조치를 발표했어요. 마이클의 즉시 해임 처리였습니다. 공식 발표문에는 회사의 가치와 맞지 않는 행동이라는 표현이 들어있었어요. 마이클의 해임 소식이 알려지자 아파트에서도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입주차 대표회의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한 거죠. 회의실은 평소보다 많은 입주민들로 가득 찼어요. 모두들 진지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입주차 대표 이사인 이 사장님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평소에도 경비원분들을 존중하는 몇 안 되는 입주민 중 한 분이었어요. 이 사장님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 테이블 위에는 그동안 수집된 자료들이 놓여 있었어요. CCTV 영상 캡처본, 입주민 진술서, 그리고 온라인에 올라온 각종 글들의 프린트물까지 말이죠. 입주민들 대부분이 마이클의 퇴거에 동의했어요. 그동안 마이클의 행동을 불편하게 여겼던 분들이 한 목소리로 의견을 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했던 분들도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발언했어요. 회의는 2시간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입주민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압도적인 찬성으로 마이클에게 퇴거를 요청하기로 결정했어요. 표결 결과는 찬성 42표, 반대 0표, 기권 3표였습니다. 마이클은 처음에는 억울하다며 반발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해임되고 아파트에서도 퇴거 요청을 받은 거죠. 설상가상으로 비자 연장도 어려워진 상황이었어요. 결국 마이클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와서 가구들을 하나씩 옮겨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당당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 무렵 저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입주민들이 저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이 사장님이 직접 경비실로 찾아와 말씀하실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감사패 전달식은 아파트 로비에서 열렸어요. 많은 입주민들이 참석해 주셨고 심지어 화환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로비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찬 건 처음 봤어요. 관리사무소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경비원들을 위한 새로운 휴게 공간을 만들겠다고 했고 식사 지원 체계도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관리소장님은 그동안 신경 쓰지 못했다며 정중하게 사과했어요. 한편 지은이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표창을 받았어요. 우수인권구제 사례로 선정된 거죠. 시상식에는 제가 참석해서 딸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마이클이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아파트는 다시 평화로워졌고 새로운 분위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로비의 공기마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입주민들 사이에도 서로를 더 존중하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경비실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새로 설치된 커피 머신에서는 고소한 커피 향이 늘 풍겼고 입주민들이 가져다 주신 간식들이 작은 냉장고에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감사패와 함께 입주민들이 보내준 감사 카드들이 붙어 있었어요. 입주민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도 확연히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더 정중하고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더군요. 어떤 분들은 일부러 경비실에 들러서 안부를 묻기도 하세요. 인터넷에서는 이 사건이 하나의 상징이 되었어요.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갑질 당했을 때 대처법에 대한 토론이 활발했고 저희 사례가 자주 인용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 변화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얻은 것 같았어요. 뉴스에서도 종종 이 사건이 언급되었어요. 특히 외국인의 한국 생활 적응에 관한 프로그램에서는 반면교사 사례로 소개되곤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사건을 분석했어요. 지은이의 사무실에는 새로운 액자가 하나 생겼어요. 국가가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목재 액자였습니다. 지은이가 직접 글씨를 써서 만든 거라고 하더군요. 지은이는 이 사건 이후 더욱 바빠졌어요. 비슷한 사례로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늘어났거든요. 하지만 딸의 표정은 전보다 더 밝아 보였어요. 자신의 일에 대한 확신과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저는 지은이와 함께 아파트 근처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봄볕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벚꽃 잎들이 바람에 날려 천천히 떨어지고 있어요. 평일 오후라 그런지 주변은 조용했고 가끔 산책하는 주민들이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벤치 옆 화단에는 튤립과 수선화가 예쁘게 피어 있었어요. 아파트 조경관리팀에서 정성스럽게 가꾼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지은이의 손이 제 손 위에 가만히 올려졌습니다. 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어렸을 때 제 손을 꼭 잡고 걷던 그때와 똑같은 온기였습니다. 아빠, 앞으로는 절대 혼자 참지 마세요. 지은이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동시에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 딸아.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야지. 저는 지은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제 딸이 저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준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멀리서 아파트 경비실이 보였습니다. 오후 교대 시간이라 그런지 동료 박형식 씨가 나와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내일부터 다시 그곳에서 일상을 시작할 생각을 하니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런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모든 사람이 존중받으며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 아빠가 최고예요. 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을 때 저도 따라서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웃음 말이에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당당하게 살 거예요. 그리고 지은이처럼 정의로운 딸을 둔 아버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 거예요. 무엇보다 이 사회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희망을 품고 살아갈 겁니다. 벤치에서 일어나며 저는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서 300여 가구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상을 지키는 것이 바로 저의 역할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 역할을 더욱 당당하게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